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일본에 도착한 직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엽니다. 시 주석의 첫 북한 방문 직후 열리는 회담이어서 결과가 관심입니다. 비건 미 대북 실무협상 총괄 대표가 잠시 뒤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상 간 북핵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판문점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 참가자 대부분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급식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설치한 천막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맞서 당원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여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탈모 관련 사이트를 일제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2,20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탈모 방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제품 등을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가 어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중기 씨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송혜교 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 절차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고발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특수감금과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여상규, 엄영수, 이양수, 정가균 의원에게 소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 4명은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210GB 분량을 확보한 뒤 한 달 넘게 분석해왔습니다. 앞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현역 의원 97명을 비롯해 모두 164명이 고소 고발당했습니다.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과 관련해 서울시가 경찰에 광화문 광장 일부 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종로경찰서의 광화문 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중앙광장에 이르는 구역에 대해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요청한 보호 기간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로 천막 철거 이후 재설치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광장 일대를 24시간 경비하는 것은 물론 천막 설치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의 반입을 막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방한 기간 중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뭄 때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정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 동의 절차가 무시되고 마을 이장이 사망한 주민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 대형 관정 파이프가 박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처음 관정 설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관정 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정을 팔 때 급하게 파는 바람에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서 그걸 판 거지. 이장은 관정을 파기 전 제출해야 할 확약서도 주민들 이름에 마음대로 도장까지 찍어 논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확약서 서명자 중에는 지난해 이미 사망한 주민도 있었습니다. 본인 이름이 들어가서 책임지겠다라는 거 확약서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아무도 몰랐었다라는 건 말이 아니죠. 말 못할 사람들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관정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걸 확신을 하고 이 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라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근 극심한 가뭄 때에도 물 걱정이 없었는데 대형 관정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 관정이 지하수를 모두 빨아들여 기존 소형 관정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만 가중될 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200m 걸어야지. 또 올라가서 호수 또 연결해야지. 다른 애 부으면 품질 못하지. 그거 하겠어? 차라리 주는 게 낫지? 난 그렇게는 못해. 가뭄이 되풀이되면서 용수를 확보한다며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지 못한 사전조사와 절차로 땅을 파놓고도 공사가 중단되는 등 관정 개발 현장에서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웅진그룹은 6년 전 그룹의 핵심 사업을 매각했다가 석 달 전에 다시 찾았습니다. 가정 렌털 코웨이 얘기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코웨이를 웅진그룹이 다시 매물로 내놨습니다. 웅진 코웨이로 셀러리맨의 신화를 일궜던 윤석금 회장의 재도약 꿈은 또 좌절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웅진그룹은 가정 렌털 기업 코웨이를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인 MBK에 매각한 지 5년 9개월 만으로 1조 6천억 원가량을 주고 지분 22.1%를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윤석금 회장은 오랫동안 코웨이 인수를 희망했고 그 결실이 이루어졌다며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룹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패한 오너가 다시 키운 예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필코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혼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시킬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인수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사명도 웅진 코웨이로 바꾸며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인수자금은 한국투자증권에서 1조 1천억 원을 빌리고 투자 전문 회사에서도 5천억 원 투자를 받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직후 다른 계열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또 발목을 잡혔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지주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향후에 리파이낸싱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코웨이를 매각을 해서 뭐 그룹이나 아니면 코웨이나 싱크빅으로 전이될 그런 리스크를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웅진그룹은 코웨이와 북센, 플레이도시도 매각해 현금을 추가 확보하고 웅진 싱크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989년 윤 회장이 설립한 코웨이는 정수기 등으로 렌탈 시장을 만들고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건설업 진출 등으로 그룹이 경영 위기에 몰리면서 지난 2013년 1월 MBK에 팔렸습니다. 셀러리맨 신화의 동력이었던 코웨이를 다시 품으며 재도약을 꿈꿨던 74살의 윤석금 회장은 화려한 부활의 꿈을 또다시 접게 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자사고인 해운대 고등학교가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해운대고가 재정과 시설 여건 등에서 점수가 낮았고 지난 2016년 감사 결과로 12점을 감점받아 100점 만점에 54.5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점수가 기준인 70점에 크게 미달해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배우 송중기 측 법률 대리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어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중기 씨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면서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송혜교 씨 역시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남성이 한 모텔방에 들어갔다가 투숙객에게 들키자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순 사건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카드키 때문입니다. 박광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모텔로 들어서는 한 남성. 카드키로 자연스럽게 도어락을 열었다가 투숙객에 발각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불 안으로 이제 몸을 숨기고 남자친구는 이제 누구세요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제 도망치듯이 나가셨거든요. 낯선 이의 침입에 투숙객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흉기라도 가지고 왔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귓가에 카드키 문 여는 그 띠디디디 소리가 계속 환청처럼 나는 거예요. 숙박업소 측은 이 남성이 예전에 투숙하고 퇴실할 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던 카드키를 악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냥 재발행만 해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없어져요. 보통 카드키를 분실하면 범죄 예방을 위해 도어락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카드키입니다. 이렇게 초기화 과정을 거치면 분실한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다시 등록을 해야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숙박업소는 귀찮다는 이유로 카드키만 새로 만듭니다. 분실 카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모텔에 4개씩 나왔다. 그 호수마다 하나 없어졌다 생각했을 경우에 하나를 구해주라고 등록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못 쓰게 되는데 안 아주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경찰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옆 모텔에 투숙하던 남성이 모텔을 착각해 잘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같은 업자한테 그런 인테리어 같은 걸 다 맡긴 거예요. 501호 그 카드를 가지고 제보하신 그 모텔 거기를 갔더니 거기가 열렸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도어락 제조업체 측은 하나의 카드키로 여러 방문을 여는 건 100%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발급기가 고유 번호가 있어요. 호텔마다 고유 치는 게.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옆 건물 것도 안 돼요.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는 대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범행 이유 등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의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2,200여 건의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 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 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 치료제 등을 판매 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336건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탈모 환자가 모발을 이식할 때 자기 머리에서 모낭을 떼어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머리카락을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해 새로운 털이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이식을 거치지 않고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해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낭세포 배양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이용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0.5mm의 가늘고 긴 플라스틱 모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모형에 모낭세포를 넣고 영양분을 공급했더니 3주가 지나자 모낭이 생기고 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Once we put this on top and then make our collagen gel solidify around these follicles, we can peel this off and we have these microwells now that we can use to induce human hair follicle formation. 연구팀은 대규모로 모발을 길러내는 농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다량의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길러 환자의 두피에 이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airs are simply moved from the back of the head to the front. It's a relocation with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ual hairs. So the way in which this method we hope will be used is to actually increase the overall number of hairs.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발 이식을 위해 뒷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낼 때 생기는 통증이나 흉터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소개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았습니다. 주제는 SF로 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23번째 막을 올립니다. 개막작은 멕시코 출신 에드가 니토 감독의 데뷔작 기름도둑입니다. 지하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 기름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멕시코에서 한 소년이 겪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태막작은 고명성 감독의 남산 시인 살인사건입니다. 6.25 직후 서울 명동의 다방을 배경으로 살인사건에 휘말린 용의자들과 수사관의 심리 대결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올해는 SF 영화를 중심으로 모두 49개국에서 온 영화 288편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로봇 영화를 시대별로 꼽은 로봇 특별전과 한국 장르 영화의 뿌리를 돌아보는 한국 영화 100주년 특별전이 눈길을 끕니다. 올해로 데뷔 33주년을 맞은 배우 김혜수의 영화 세계를 조명하는 시간도 갖고 가상현실 전시도 확대해 선댄스 영화제 초청작 등을 상영합니다. 개막식에 앞서 진행하는 레드카펫 행사인 김혜수, 정우성 등 국내외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제 열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저희가 SF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 영화의 역사적 걸작 중 두 작품 중에 하나인 블레이드 러너를 테마로 개막식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영화제는 다음 달 7일까지 11일 동안 부천시 일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려다가 함께 목숨을 잃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23개월 된 딸의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고 여권에서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부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모든 이민자를 위해 기도하는 등 이 같은 여론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알레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대변인이 교황께서는 국경을 넘으려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가 익사한 아버지와 어린 딸의 모습을 슬픔으로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현재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인간애의 바탕을 둔 의무를 우리는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국경에서 이와 비슷한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가슴을 애는 그 사진은 미국에 가려 노력하는 이민자들이 직면한 위험들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오늘 열릴 예정인 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영원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는 데 두 정상이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오후 오사카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며 이후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사히 신문은 두 정상의 합의 내용에 중일 관계를 영원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는 지리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들끼리 관계를 악화하지 말고 협력을 심화하자는 뜻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정상을 포함해 고위급 상호 방문을 계속하기로 하고 내년 봄 시 주석이 일본을 국빈 방문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3국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의 구축 등에서 협력하며 공평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사카 담판 일정이 모레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두 정상의 회동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확전이냐 휴전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일 오후 2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G20 정상회의 기간에 모두 9번의 양자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장마가 수간 상태에 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비가 지난 뒤라 습도까지 높아져서 더 끈끈한 느낌인데요. 오늘 31.2도까지 오른 서울 기온, 내일은 29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충청과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흐리지만 볕이 강하게 들이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 28도, 부산 26도, 평양 28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 물러난 장마전선은 주말부터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금 막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 문이 열리기 직전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현지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후 2시쯤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일본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모습, 현장 모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오후 5시 반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내외 뉴스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G20 기간에 시 주석을 직접 만나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상세히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상세히 듣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번 방북이 시 주석의 그 방북했던 점이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가 제기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문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내일 개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무역, 투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녁에는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또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내일 개막일인 내일 첫 번째 세션에서 연설도 잡혀 있고요. 빡빡한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내일 연설에서는 출범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를 공유하고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G20 차원의 공조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지 기상 상황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화면이 다소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문이 열리고 내부를 점검한 뒤에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뒤에 문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많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밤늦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은 조금 뒤에 5시 반부터 한중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첫 번째 세션에서 연설을 진행하고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밤 늦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렇게 3건의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인사를 했고요. 네, 우산을 쓰고 나란히 내려오고 있는 문 대통령 내외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일본 간사이 공항이고요. 네, 문 대통령은 바로 이동해서 오후 5시 30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소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주일 대사관을 비롯한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제 내일부터 G20 정상회의 기간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날인 모레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3번째 세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는 우리 조금 전 약 20분 전쯤에 관사이 공항에 도착했고요. 내리기 전에 사전 점검 등의 준비가 있었고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사람들과 인사를 한 뒤에 지금 준비된 차량에 탑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차가 출발을 하면 오후 5시 30분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동포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돼 있고요. 네. 내일은 인도 총리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네, 모든 일정은 29일에 마무리됩니다.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귀국을 하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방한을 해서 다음 날인 3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일본 간사이 공항입니다. 네, 더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도착 소식 전해드리나 조금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